안녕하세요. 월간 수학의 민큐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위상수학입니다. 위상수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위상수학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들은 이야기가 도넛이랑 머그컵이랑 같은데 머그컵이랑 축구공은 다르다 이런 이제 지금도 인터넷에 위상수학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도 그걸 통해서 접했었고 그 이상은 저도 몰랐어요. 오히려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 헛소리야, 이게 수학이야?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벌써 시간도 많이 흘러서 전공도 하게 됐고 위상수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제가 뭔 헛소리야라고 했던 것을 후회할 만큼 그 뒤에 하나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사실 저는 위상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혼자 해왔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왜 열린 집합의 공리라느니 호모토피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왜 이렇게 정의하고 왜 이런 성질들이 있고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직관적인 입문 같은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위상수학은 뭐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인생은 뭐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진짜 어떤 느낌? 이 분야의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문장을 하나 꼭 써야 한다면은 저는 이런 말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연결성, 연속성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이걸 어디에 쓰고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며 왜 쓰는 것이며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슬슬 풀어가기로 하고 어떤 분야랑 연관이 있는지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흔히들 위상수학을 기하학이랑 많이 엮어서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둘이 조금은 다른 분야에 있어요.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졸업할 때까지 쭉 배우는 유클리드 기하, 그러니까 평면기하, 삼각형이라던가 삼각형의 합동, 닮음 이런 것들 있죠. 길이를 계산하고 부피를 계산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기하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서로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서로 뒷받침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분야 자체는 아예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위상수학은 방금 말했던 기하학에서 말했던 길이, 부피, 면적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위상수학자들 눈에는 길이 1짜리 3분이나 길이 2짜리 3분이나 길이 1.5짜리 3분이나 전부 다 똑같이 보이고, 물론 이것만 얘기하면 닮음이랑 다를 게 없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삼각형이랑 원이랑 똑같이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해서는 너무 알쏭달쏭하기만 할 텐데, 그거야말로 이제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이런 연결성, 연속성을 이 학문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상수학이 역사는 한 150년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기하학은 역사가 아주 깊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도 부를 정도니까 그에 비해서 위상수학의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위상수학의 응용의 역사도 그만큼 짧아요.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응용 사례들을 얘기를 해보면 먼저 약 2004-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정말 유명해진 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모양을 분석함에 있어서 위상수학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데,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얻지 못했던 어떤 실효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해낸 좋은 응용이 바로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입니다. 또 다른 거로는 DNA의 구조, DNA 연구, 이거는 저도 전문 분야도 아니고 사실 이 관련된 공부를 1도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이 위상수학의 하위 컨텐츠로서 매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매듭의 이제 꼬임을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의 매듭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매듭이 서로 같은 매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 매듭 이론인데, 일단 저도 직관적으로는 그냥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의 어떤 꼬임이 DNA 성질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 이런 곳에 쓰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론 물리와 관련이 깊은데 양자장 이론과 관련이, 이것도 지금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양자역학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론이 바로 양자장 이론이죠. 위상적 양자장 이론에 대해서 위상수학의 많은 기법들이 응용이 되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위상수학적인 결과물들도 도출되기도 하고 이런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응용 하나 더 얘기해보면 위상적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페이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얼음일 때 고체 상태가 되고 물일 때 액체 상태, 수증기일 때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화학적으로는 다 똑같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모습이 변하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각각 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상이 아니라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기존의 상의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위상적 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이론적인 근거로서 위상수학이 있습니다. 2016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업적이 바로 이 위상적 상의 이론적인 발견이었을 정도로 이 분야도 아주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양자 컴퓨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은 2000년쯤에 위상수학을 양자 컴퓨터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주장이 제시된 뒤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재밌는 분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상수학이랑 관련 있는 이야기를 일생 한 번도 안 배웠을까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무엇을 배웠냐면은 최대값의 정리를 배우죠. 최대값의 정리가 뭐였는지 떠올려보면은 어떤 폐구간 A에서 B 사이의 폐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반드시 최대값을 갖는다 라는 정리였습니다. 연속함수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문제는 연속함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의를 안 했다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만 배우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죠. 이것도 위상수학으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 때는 중간값의 정리라고 불렀었는데 요새는 사이값의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입니다. 이것도 연속함수의 성질로 알려져 있고 A에서 B 폐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있을 때 FA에서 FB 사이에 어떤 값 K에 대해서 K는 FC인 C가 폐구간 AB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생각해보면 뭐 연속함수니까 그러려니 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속함수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걸 위상수학이 해결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상수학의 간단한 맛보기 정도를 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위상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